안녕하세요. 윤진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남아시아 지역을 특히 전공을 하면서 많은 것을 또 여행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하면서 좋은 지식과 또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준비가 여행의 준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을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겠죠.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요. 또 물론 경비의 문제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준비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내가 이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체로 그것이 동남아시아가 됐건 유럽이 됐건 또는 미국이 됐건 그 세계 어느 지역을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좀 쉬러 갈 것인가 또는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아마 이걸로 크게 대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하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휴식을 위주로 하는, 또한 특정한 목적과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또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물론 또 혼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여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휴식이냐 활동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계획을 할 적에는 구상을 해야 될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 기간이라든지 또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물론 포함이 되겠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행의 대상을 좀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행의 대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행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 소위 자연을 좀 보고 싶다 또는 그런 걸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어떤 문화유적,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고 싶다라는 것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속을 좀 한번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위 자연이냐, 그 다음에 유적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경험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처음에는요, 이게 주로 이제 물론 우리는 해외여행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새로운 못 보던 경치, 대자연 이런 것을 관찰하고 싶은 것 또는 그런 걸 보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이제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런 좀 우리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경치라든지 그런 자연 경관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많은 사진도 찍고 또 그 속에서 많은 호연지기도 또한 배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은 그 특정 지역에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유적지들, 또는 문화유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싶고 또 그 어떤 느끼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생기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런 것이 축적이 되면서 소위 사람들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또 사귈 수도 있고요, 친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관계가 또 지속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대상이 무엇이냐, 특히 요번 여행, 1차 여행, 2차 여행일 수도 있고요. 그런 다회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여행이라면은 요번 여행에서는 자연을 대상으로 갈까? 아니면은 문화유적을 보는 거로 갈까? 아니면 좀 사람을 접하는 거로 갈까? 요 세 가지는 모든 여행의 어떤 대상을 설정을 할 적에 꼭 고려를 해둬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동남아시아에다가 조금 적용을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자연을 보러 간다 그러면 동남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대부분 물어보면요, 동남아 그러면은 관광, 휴양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는 역시 이 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바다와 또 바다에 있는 또 섬들, 이런 방향에서 동남아시아의 어떤 여행을 많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바다, 물론 섬 못지않게 굉장히 많고 크고 넓은 또한 그런 강들이 있고요. 그런 강과 강 사이에는 또 우리나라 못지않은
그런 어떤 그런 높은 산들 또는 그 산 속에 전개되고 있는 어떤 자연 경관들이 굉장히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먼저 이제 동남아 여행을 한다 하면은 어느 지역으로 뭐 주로 뭐 바다로 가서 휴양을 할 건지 또는 어떤 스포츠를 할 건지 좋고요. 바다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어떤 동남아를 대표하는 뭐 메콩강 같은 걸 한번 좀 따라서 가볼 수 있다든지 아니 미얀마에 있는 예어디강 같은 걸 한번 제가 어느 부분에서 그거를 한번 따라서 보트도 타고 또 그런 탐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겠다. 뭐 이렇게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동남아시아에 많이 남아있는 또 우리가 아직은 좀 덜 익숙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동남아시아가 안고 있는 많은 그런 문화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종의 그 유적지들은요, 가장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보고 알고 있는 것이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 유적지들이죠. 예, 이건 과거에 크메르 제국 시절에, 물론 앙코르 왕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제국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 거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앙코르 문명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이제 문화유적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추가한다면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중앙에 있는 보로부드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 최대의 단일 불교 유적지도 있고요. 또 미얀마의 중부 지역에 가면은 예어디강의 중부 지역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엄청난 불교 유적지가 전개가 됩니다. 또 그런 소위 미얀마의 불교 유적지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런 유적지들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한 그 동남아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적지 또는 문화유산 같은 것도 같이 경험을 하면서 결국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친구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더욱 풍부한 그런 동남아시아에 대한 또는 여행의 그런 매력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이제 쌓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여행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는 내가 그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적에는 자연을 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속에 남겨져 있는 또 역사적인 유적, 문화유산들을 내가 감상해 볼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연관이 된다고 보고요. 많이 가고 또 많이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자연을 보다가 그 다음에는 유적지에 관심을 두다가 결국에는 사람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 저로서는 이제 저로 보게 되면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서 이런 여행을 할 적에, 그런 계획을 할 적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